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인데요. 미국에서도 단 하루에 5만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왜 코로나19에 이렇게 속수무책일까요? 오늘부터 월요일로 시간대를 옮긴 유혜영의 진짜 미국.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 진행자이신 유혜영 교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감사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5만 네. 명이 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한 이른바 의료체계 붕괴 현상들. 지금 뭐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상황이 좋지가 않죠. 네. 하루에 뭐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30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망 숫자만 봐도 13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만 네, 해도. 말씀하신 대로 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살고 있던 뉴욕 네. 같은 데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사실 5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아리조나주나 네네.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데는 오히려 6월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확진자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또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네네.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미국은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독립기념일에 뭐 불꽃놀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도시에서 뭐 불꽃놀이를 취소하거나 야외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독립기념일을 보내는 우울한 독립기념일을 보내게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꽃놀이 열심히 즐기는 장면이 그렇죠. 네. 참 이상합니다. 네. 미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 혹은 최강대국 우리는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그동안 허상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의료제도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한국과 다르거든요. 네네. 첫 번째, 한국은 국민 건강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국민의료보험 제도라는 거 없고요. 대신 이제 취직을 하면 회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바뀌면 의료보험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그렇죠.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의료보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 거의 3천만 명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의 한 9%가 아예 의료보험이 아예, 없으니까 아프면 한국에서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처음에 이제 3월에 뉴욕에서 코로나 케이스가 이렇게 증가할 때 학교나 보험사에서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네.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네.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의사랑 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네. 병원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병원 문턱에 대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건강보험 가지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오바마 케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 이런 것을 뭐 이런 그렇죠. 사태까지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던 걸 텐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의료 보험에 대해서 지금 돈을 얼마나 쓰고 있으며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가 좀 전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뭐 9%? 3천만 명 네네네.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에 돈을 덜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제 1년에 쓰는 돈이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인데 네. 미국은 이게 1,300만 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총생산 GDP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에 쓰는 게 그 GDP의 8%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돈을 쓰는 게 한국보다 3배 이상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거는 돈은 굉장히 많이 쓰지만 네네. 실제로 수명이라든지 많은 건강 지표를 보면 한국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5년이나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네. 나은 의료보험 이제 혜택이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돈을 아무리 퍼줘도 제대로 그 의료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19를 계기로 좀 가슴 아팠던 게 흑인들, 그러니까 뭐 혹은 유색 인종들이 더 사망
수가 더 많더라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많이 봤었는데요. 인종이나 소득에 따라서 확실히 건강 불평등도 좀 심각하죠. 그렇죠. 네네. 사실 이제 초기에 이제 미국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에 뭐 확진됐다 이런 뉴스가 막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든지 네네. 운동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돈이 많거나 그런 유명인사였기 때문인데 미국은 이제 인종이나 네. 소득에 따라서 건강과 수명의 정도가 네.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 안에서 미국보다 건강 불평등이 더 심각한 나라는 칠레나 포르투갈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흑인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통계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인구 10,000명당 백인 같은 경우는 23명이거든요. 네. 근데 흑인 같은 경우는 62명. 아, 그러니까 거의 3배 세 배 가까이 정도네요. 이 네.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보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 흑인이나 라티노,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없고 병원에 이제 가게 되더라도 이제 천문학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치료비 걱정 때문에 아예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나 다른 이제 건강 위협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역 문제만 다뤄도 어려운데 이게 정치적으로 양분화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미국에 가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마스크를 쓰고 초기에는 더더욱 네네. 공화당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네. 사실 그런 패턴이 있는데 네. 트럼프 이제 특히 그 대통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라는 뭐 파우치 박사의 권고를 무시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주지사에게 시위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어떠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어떠한 정부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이게 음해다,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많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게 정치적인 성향과 마스크가 연관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리고 파우치 소장은 옆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렇게 같이 항상 있었는데 네. 방역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에 그 불꽃놀이 사진 봐도 마스크 안 쓴 사람들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죠.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네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봐서 알지만 특히 한국 분들은 네. 이게 국민이 다 협조를 해야 그렇죠. 마스크를 다 같이 써야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제 동참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개인의 자유, 네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한 나라기 때문에 누가 뭐를 시키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공화당 성향,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일수록 그런 성향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네.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는데 나만 안 쓰면 굉장히 뭐 욕을 먹는다라거나 그런 게 있는데 눈치를 보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 간의 협조라든지 정부가 지침을 내려도 이렇게 빨리 시행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국민이 다 이걸 지켜야지만 겨우 극복할 수 있는데 또 주 정부마다도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미국은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잡는가? 이걸 볼 때 사실 연방제라는 미국이 연방제 네, 국가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미국을 USA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뜻이 이제 미합중국. 미국은 50개의 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라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의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네. 정부 청사나 뭐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정부나 어떤 뭐 많은 그 지방 지자체나 정부에서 등등. 지자체에서 네네. 빨리빨리 그게 실행이 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욕이나 뭐 뉴저지 같은 주에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많은 통제를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주에서 하지 않으면 네. 또 사람들이 비행기나 차를 통해서 다른 네. 주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 특히 처음에 상황이 안 좋았던 뉴욕이나 미시건 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주들에서 이제 연방 정부가 좀 도와달라. 네. 우리가 뭐 그런 호흡기 같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했고요. 도움을 주는 거. 네, 근데 네. 거부한 이유가 이제 뉴욕이나 미시건 같이 이런 주들이 민주당 주지사라는 네, 네.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주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어렵고 주와 연방 정부 간의 협력도 굉장히 어려워서 코로나를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대선 얘기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뉴욕 타임즈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50%, 네. 트럼프 대통령이 36%로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대표로 결정이 된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네. 보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 경합주들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합주에서도 근데 경합주는 또 못 믿잖아요. 확실하게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뉴욕 타임즈가 여론조사를 할 때 네. 과거에 우리가 이런저런 뭐 실수들이 있었는데 뭐 전화로만 했다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휴대폰을 뭐 60% 이상은 휴대폰으로 물었다. 네. 그리고 미국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스페인어. 그래서 스페인어로도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신에 찬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격차가 사실 굉장히 큰 만큼 네.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지난 대선 때 워낙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트럼프가 돼가지고 다들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정 같은 거를 여론조사 네, 네. 과정에서 하고 있고 인종, 나이 등등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뉴욕타임즈 인용해 주셨는데 50대 36%, 1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또 이럴 때 항상 궁금한 게 러닝메이트 바이스는 누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아직은 안 정해졌죠? 네,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기사는 정말 쏟아지고 있죠. 하마평.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뭐 잘 모르는 분들이겠지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전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한창 후보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하겠다라고 그 여성을. TV 토론에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여성 후보 중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부통령 후보를 판단을 할 때 본인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겠다. 이거를 굉장히 확실한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후보로는 이제 같이 경선에서 뛰었던 네.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 네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 민주당 경선에서 나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지도가 네, 있죠. 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대선의 핵심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형사 사법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만 77세인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시죠. 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도 70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인 같은 여성이라는 백인. 게 오히려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인종 시위 때문에. 이게 부통령이 네. 글쎄요. 이게 막연하게 뭐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 투표와 연결될 때 뭐 결정적까지 가나요? 어떻습니까? 이 사실, 부통령의 중요성 그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 선거를 봤을 때 부통령이 그렇게 뭐 정말로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뭔가 판세를 뒤집고 싶을 때 이제 부통령 후보를 굉장히 깜짝 선발한다든지 네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2008년 이제 네. 대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맥케인 후보와 그렇죠. 네네네. 그 공화당의 이제 존 맥케인 후보가 네. 오바마 후보에게 굉장히 뒤처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라 페일린이라는 알래스카 주지사 네. 정말 깜짝 정말 발탁을 해서 깜짝이었죠.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네. 뭐 페일린 후보 때문에 뭐 선거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그때 페일린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영화까지 나왔죠. 네, 저도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통령은 8월 이후 8월 후반쯤에 발표가 되는 걸까요? 네,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원래 7월 13일에서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8월 17일에서 20일로 바뀌었고 이제 어. 마지막 날 후보가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08년에 오바마 이제 후보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언제 부통령을 발표했는지를 봤더니 후보 수락 한 6일 전에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네.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마 8월 이제 20일 날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하니까 네. 그러면 6일 전을 봤더니 근데 그게 그 전주쯤. 한 8월 10일 그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부통령이 여성이고 백인이 아니어야 되고 좀 젊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을 하게 네. 되면 제가 또 월급을 걸어야 하는 월급까지 그 네. 남편이 지난번 방송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다시는 월급을 걸지 말라고 네. 신신당부를 해서 그랬군요. 제가 근데 사실 오늘 언급하는 후보들은 네.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음.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몇 분을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민주당 네네. 경선에서도 같이 바이든 후보와 경쟁을 했었죠. 네, 네. 이제 카말라 해리스 의원 같은 경우 정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캘리포니아 주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메이카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신데 본인은 흑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도 흑인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게 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게 또 뭐 조지 있군요.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들의 이런 공권력에 대한 이제 신뢰는 굉장히 낮거든요. 네, 네. 하지만 굉장히 젊다는 거 55세고요. 지명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후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시 아브람스 전 조지아 주지사 후보인데요. 네. 역시 흑인 여성이고 굉장히 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가 이제 애틀란타 시가 있는 남부주인데요. 네. 여기에서 남부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보수적이고 그렇죠.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부에서 흑인 여성 정치인이라는 그런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아브람스 후보는 네. 적극적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부통령 자리를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사실 이런 함합형에 오르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네, 로키를 유지하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다. 영광입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완전히 그 다이내믹을 바꾼 거죠. 내가 그래요? 되면 잘할 수 있다. 나는 경험도 있다. 근데 재밌네요. 문제는 네. 이제 정치 경험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없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브람스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고요. 네. 제가 뭐 3명 정도 더 남았는데 네, 한 분만 여기서 한 분만 더 네. 최근에 급부상한 후보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이제 태미 더걸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인데요. 네. 일리노이주는 시카고가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때 이제 대표를 하기도 했던 주인데요. 네. 지금은 상원의원이고 그 전에 4년 정도 하원의원을 했고요. 아. 굉장히 인상적인 이력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군인 출신인데 아버지는 이제 백인 미군이었고 네. 어머니가 이제 태국인인데 네. 하와이에서 이제 한 뭐 10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 DC에 있는 거기 석사를 하러 가면서 ROTC에 참여를 우연히 네.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대가 체질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자각했습니까? 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이라크 파병을 자원해서 갔다가 오. 사고를 당해서 헬리콥터 조종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수류탄이 헬리콥터를 공격을 하면서 두 다리를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그해 여름에 이제 민주당에 이제 후보자들을 위해서 선거 자금 모금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나 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내가 이라크에서 경험을 하고 봤더니 네네.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네. 이제 상원의원까지 됐는데 52세로 굉장히 젊고요. 그러네요. 네,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 이제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선 티켓에 포함되는 최초의 아시아계 후보다. 어. 남녀를 막론하고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군인 저희가 출신들에 네. 대해서도 리스펙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유혜영의 진짜 미국 계속 들어야 되는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